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거제 조선엑스포 우치대관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모 지역 언론이 2029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남북 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이 2028년, 2029년도에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정비가 되니까 거제 미래를 위한 내부 동력으로 국제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엑스포를 개최를 해보자. 이런 요지였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엑스포 추진이 어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거제 조선해양 엑스포가 거제가 살 길이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죠. 사실 우리 거제에서 엑스포 추진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2012년에 여기 고연만에서 세계 조선 해양 축제라고 일회성 행사를 약 한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2010년도 김두관 경남도지사, 그분이 그제 세계 조선 해양 엑스포를 공약을 내세웠어요. 실제로 이분은 그 뒤에 구체적으로 개최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결과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변강용 시장님도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시장 선거 공약으로 거제 세계 조선 엑스포 이걸 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호 공약으로. 저 또한 엑스포 유치를 주장했죠.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칼럼을 제가 3번을 썼습니다.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국제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국비를 갖고 와서 거제의 각종 수건 SOC 산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통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거제의 문화적 어떤 경제적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자. 가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롤 모델로 대표적인 도시가 여수다. 여수를 배우자. 이런 형태로 1, 2, 3 해가지고 제가 칼럼을 3번에 걸쳐서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강용 시장님이 엑스포 유치를 자신의 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게 아니었고, 2010년도에 김두관 도지사님도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제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제 시민들의 뜻을 모아보려고 2019년 7월부터 약 한 6개월 동안 거제시 전역 18개 면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제 시민들한테 엑스포 유치, 국제대회 유치가 거제가 살 길입니다 라고 설명해 다녔습니다. 결국에 거제시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하고 반대해서 무산이 됐죠. 제가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청 앞에서 변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을 파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시의회도 그게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도 좀 받았고, 그래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거라는 거였습니다. 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길이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국비를 받아와서 각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산업들을 정리를 할 수 있죠. 최근에 명진터널이 지금 뚫렸지만 거제 명진터널을 우리 11호 뚫다 보니까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수 같은 도시는 약 2012년 여수 엑스포라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비를 무려 한 5조 7천억 정도를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터널, 교량, 도로, 항만 할 거 없이, 심지어는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수 시내에 있는 각종 어떤 요식업들 바닥재까지 바꾸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면 해보겠다. 그럼 중앙정부가 받아보고 기재부가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이게 얘기되겠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기재부가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죠. 그래야지 국비가 내려오고 그 국제대회를 그 지자체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재부의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규정이라는 기재부 훈령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한 지자체들은 각각에는 여기 고성 공룡 엑스포, 저기 전라도의 한평 나비 엑스포, 산청 한방 엑스포, 하동 차 엑스포, 이런 것처럼 각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제일 잘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특장을 살려서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진행을 해왔죠. 그런 국제대회가 그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그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거제가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거제는 자타가 공유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 도시입니다. 우리 거제는 조선과 해양과 관련된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수장 도시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김두관 지사님이든 또 변
시장님이든 많은 분들이 거제에서 조선 해양과 관련된 국제대회를 유치하자고 계속 말씀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조선과 해양과 관련된 국제도시. 저는 여수를 배우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계속 해왔는데 여수와 거제는 상당히 닮은 꼴이 많습니다. 산업 구조 측면이나 예산이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바다에 임해 있는 중공업 도시기도 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도 갖고 있고 따뜻한 기후 조건도 비슷하고 여수도 실제 우리 거제처럼 2012년 자기들이 여수 그 국제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는 지금 우리 거제처럼 연인은 한 600만 명,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밖에 안 왔습니다. 지금은 그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무려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죠. 왜 여수와 거제에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수의 리더십과 거제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닌가? 여수의 리더십은 이미 90년대 말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여수를 살리겠다고 중앙부처 해외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리더십은 30년 뒤, 50년 뒤 미래를 바라볼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지 못한 게 오늘날의 여수와 거제의 차이를 만든 거 아닌가. 여수는 또다시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내부 절차가 지났습니다. 행안부 기재부가 이미 검토를 끝냈고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지난 2월달에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도 통과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근 14년 만에 다시 여수에서 또 국제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국제박람회를 계기로 여수가 또 한 번 성장을 하겠죠. 제가 자꾸 여수를 배우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에 가면 백스코에서 2년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시회라는 걸 합니다. 코로마린이라고 조선해양과 관계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약 11월 달에 한 나흘 정도 그 전시회를 하는데 이 전시회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019년도에 약 80개국 36,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저는 조선해양 산업전시회 이런 걸 거제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전시회가 열리면 거제에 있는 많은 조선 기자재 업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걸로 다 갑니다. 거제가 명실을 상부한 세계 최대의 조선 도시인데 도시인 거제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두관 지사도 했고 변 시장님도 했고 다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거제에서 하려고 했던 전시회는 뭐냐? 이런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산업 전시회. 요건 나흘 동안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이는 나흘 동안에만 해도 몇만 명이 수십 개국이 오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어떤 그런 박람회. 이걸 만약에 거제에서 하게 되면 거제가 최고 그 많은 외부인들이 몰려드는 여름철에 김두관 지사가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아가지고 박람회 개최하는 걸 잡았더라고요. 뭐 20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기간 동안에 거제에서 이런 비즈니스 전시회 플러스 일반 시민들이 관람 가능한 전시회까지 같이 하면 거제 조선해양 전시회 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제가 여수가 2012년도에 했던 그 박람회보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수가 2012년도에 했을 때보다도 거제에 여러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호텔이든 뭐 다른 뭐 이런 시설들이든 단지 하나 지금 컨벤션 시설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데 여수도 당시에 컨벤션 시설이 할 만한 위치가 넓은 땅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다가 컨벤션 시설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게 지금도 관광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죠. 만약에 경년제로 한 5번 정도만 우리 거제에서 이런 조선해양 국제 전시회를 할 수만 있다면 거제는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제에서 조선해양 전시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상남도 도 차원에서 기재부도 올려가지고 검토가 끝난 사항이에요. 근데 왜 못했느냐? 누군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이걸 했었으면 가능했을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제시한 뭐 2029년이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에도 가능하다 봅니다. 아시다시피 남부 내륙 철도는 서부 경남 주민들의 50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부산 시민들이 20년 넘는 수건 사업이었어요. 거제 엑스포. 거제에서 세계 조선해양 엑스포를 하자고 외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거제가 살 수 있는 길,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게 거제 엑스포입니다. 조선산업의 관광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길, 그게 거제 조선해양 엑스포입니다. 2024년 거제 조선해양 엑스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우치대간호 거제 엑스포 반드시 한번 추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